어, 계속해서 이제 법칙 19를 보면, 삼각형에서 더 큰 각하고 마주보는 변이 길이가 더 길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볼 건데, 귀류법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삼각형의 더 큰 각과 마주보는 변이 길이가 더 긴 게 아니라 길이가 같거나 길이가 더 짧다 이렇게 걸 수 있죠. 자, 여기 미리 써놨어요. 길이가 같거나 혹은 더 짧다. 그러면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A, B, C하고 A, C, B라고 해보면 지금 A, B, C가 더 크다고 그랬죠. 가정에 따라서. 그 만약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길이가 같다는 쪽으로. 만약에 A, B가 A, C랑 이렇게 같다고 하면 각 A, B, C는 A, C, B랑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A, B, C가 A, C, B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다고 했죠.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같다는 거는 틀렸습니다. 만약에 AB가 AC보다 만약에 길다고 해볼까요? 이게 얘보다 길다고 해볼게요. 얘보다 뭐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려놨지만 AB가 AC보다 길다고 하면 1권 법칙 18에 의해서 각 ABC가 각 ACB보다 작게 되는, 그죠? 왜냐면 이게 더 길다고 했으니까 ACB가 ABC보다 크겠죠. 1권 법칙 18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ABC하고 ACB의 관계가 ABC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를 표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굳이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 옮겨서 표현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각 ABC 재밌죠? ABC보다 ACB가 크고, 그러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은 게 어느 한쪽이 크다니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길이가 같은 것도 안 되고 길이가 더 짧은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길이가 더 길다라고 끝나요. 이걸 이제 직접 증명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법칙 19번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이제 법칙 20번하고 23번이 필요해요. 법칙 20이 뭔고 하니, 법칙 20이 뭐냐? 법칙 20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더하면 나머지 한 변보다 길다라는 사실, 그게 이제 법칙 20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칙 23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법칙 2번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직선을 이제 어떤 점을 이렇게 주었을 때 이거하고 길이가 같은 직선을 이 점 위로 이렇게 옮기는 걸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하곤란에서는 각도 아무렇게 못 그립니다. 각도 이렇게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법칙에 의해서 다 옮겨야 돼요. 여기 보면은 직선을 옮기는 게 이제 법칙 2번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각을 주었다고 하자. 직선에서 한 점 잡았을 때 주어진 각과 같은 크기의 각을 그 점에서 만드시오. 법칙 23번이 되고 나야 각을 이제 옮겨서 이제 작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칙 20번하고 23번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자, 직접 증명하는 한번 방법을 한번 볼게요. 각 ACB하고 DBC가 되도록 이 BD를 긋습니다. 법칙 23번이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BD를 작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각과 똑같은 크기의 각을 B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칙 6에 따라서 BD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아요. 그럼 양변에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은 양변에 AD를 더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BD 더하기 AD는 얘보다 반드시 길죠. AC보다 길어요. 법칙 20번에 따라서. 왜냐면 삼각형에서 어떤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다른 한 변보다 길이가 길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합은
지금 AD 더하기 BD잖아요. AD 더하기 BD 합은 AD 더하기 DC하고 같습니다. AD 더하기 DC하고 같아요. 결국엔 AC가 되죠. AC가 이제 증명이 끝났네요. 그러면 AC는 항상 AB보다 길죠.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이렇게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가면 이거하고 얘는 길이가 같은데 여기에다가 요걸 더하면 이거 그러니까 AD 더하기 BD는 AB보다 큰데 AD 더하기 BD는 뭐예요? CD 더하기 AD죠. CD 더하기 AD니까 얘는 얘보다 항상 길다. 근데 얘는 뭐다? 얘보다 각이 더 컸다. B가. 즉 더 큰 각과 마주보는 변이 길이가 더 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유클리드가 증명한 증명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걸 이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재미가 있는데 요걸 이제 그 논리적인 과정만 보면 삼각형 ABC의 변들을 ABC라고 하고 이들과 마주보는 각들을 ABC라고 해요. 지금 그러면 이 세 명제는 당연히 성립하죠. 우리가 이제 법칙 19를 논의하기 전에 이미 이건 앞에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냐면 자 볼게요. 자 보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 각은 같다. 이거 법칙 5번에서 나왔죠. 자 이거 두 개는 뭘까요? 법칙 18번이죠. 얘도 법칙 18번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19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더 큰 각과 마주보는 변이 길이가 더 긴 거잖아요. 이게 좀 설명하는 과정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그릴 때는 셋 중에 하나겠죠. 변 B하고 C하고 같거나 변 B가 C보다 크거나 혹은 B가 C보다 작거나 그죠? 삼각형을 내가 그리면 각이 BC가 같거나 B가 C보다 크거나 B가 C보다 작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셋 중에 하나만 걸리잖아요. BC가 같으면서 동시에 B가 C보다 클 수는 없는 일이고 마찬가지로 각에 대해서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성립을 할까요? 여기까지만 이제 참이에요. 그리고 다음 거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각 B가 만약에 각 C이면 어떻게 될까요? 각 C가 각 C이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변 B하고 C하고 같을까요? 아니면 B하고 C일까요? 아니면 B하고 C일까요? 만약에 B하고 C가 된다고 해봅시다. 이리로 간다고 해볼게요. 이리로 간다고 해보면 앞에 이제 BC가 이제 크면 각 얘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각 B하고 각 C가 이렇게 되니까 분명히 나는 각 B하고 각 C가 같다고 애초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법칙 18에 따라서 각 B가 각 C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왔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것이 또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리는 삼각형은 변에 대해서는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성립을 안 하잖아요. 각에 대해서도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성립을 안 하잖아요. 자, 하나 더 가봅시다. 만약에 B가 각 C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B가 C일까요? B가 C일까요? B가 C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로 간다고 해보죠. B하고 C하고 같다고 해보면
같으면 이렇게 되니까 법칙 5번에 따라서 같으면서 동시에 서로 크기가 다를 수 없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쳐보면 법칙 18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각 B가 각 C예요. C보다 B가 작은데 B가 다시 C보다 크대. 얘에 의하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얘를 가져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각 B가 이렇게 되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얘도 B, C로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얘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 결론 여기 이거이면 결론으로 어떤 걸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짠! 논리에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각 B하고 각 C이면 아까 여기서 했죠? 좀 전에 했죠? 같을 수밖에 없고 C가 크면 C가 클 수밖에 없고 B가 크면 B가 클 수밖에 없고 여기 그대로 써놨어요. B가 크면 C가 크면 C가 클 수밖에 없고 그쵸?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삼각형이 아닌 일반화를 해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일반화를 하면 똑같이 오고 대응되는 겁니다. 그냥 자 봅시다. 명제나 몇 개의 명제나 주장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요게 성립한다고 합시다. X, Y, Z 세 개의 명제가 있습니다. 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뭐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저도 지금 설명이 좀 어렵거든요. 이걸 하고 굳이 지금 이해하지 않아도 나중에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X, Y, Z 세 개의 명제가 있어서 이들 중 하나만 참이에요. P, Q, R이 있어서 이들 중 하나만 참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논리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X가 참이에요. 그럼 P가 참, Y가 참, Q가 참, Z가 참, R이 참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논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들 중 하나만 참이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X가 참이면서 동시에 Y가 참일 수 없다는 얘기죠. X도 참인데 Y도 참인데 Z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이들 중에 X가 참이면 Y하고 Z는 거짓이라는 거고 Y가 참이면 X하고 Z만 거짓이라는 거예요. Z가 참이면 Y하고 Z가 참이면 Y하고 X가 거짓이라는 거죠. PQR에 대해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P가 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P가 참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자, P가 참이라고 했을 때는 X가 참일까요? Y가 참일까요? Z가 참일까요? 퀴즈. P가 참일 때는 X가 참일까요? Y가 참일까요? Z가 참일까요? P가 참인데 Y가 참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얘에 의해서 Q도 참이 돼요. P가 참이라고 했는데 Y가 참이라고 해보면 P가 참일 때 Y가 참이라고 해보면 얘에 의해서 Q도 참이 돼요. 그런데 PQR에 있어서 이들 중 하나만 참이라며. 그러면 안 되죠. 그럼 P가 참일 때 Z가 참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R이 참이 되네요. 그럼 P하고 R이 동시에 참이 되네요. 그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P가 참이면 반드시 X만 참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Q가 참이면 Y만 참여해야 돼요. R이 참이면 Z만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P가 참이면 X가 참여해야 돼요. Y가 참이면 Q가 참이면 Y가 참여해야 되고 R이 참이면 Z는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법칙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법칙 5번, 법칙 18번, 법칙 18번 그리고 여기는 또 뭐죠? 이게 법칙 6번이죠. 법칙 6번, 여기는 법칙 19.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 모르더라도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논의를 이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과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결국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고는 똑같은 논리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 영상은 끝내겠습니다.